조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유독 가슴 아픈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짧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해야 했던 단종이 그 주인공이죠. 한때는 왕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밝게 빛나던 어린 세자였지만 그의 앞날에는 잔혹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시작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종말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의 욕망과 권력 다툼이 얽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슬픈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1441년 조선의 궁궐에는 기쁨의 탄성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귀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단종이 될 이홍위입니다. 왕실의 늦둥이이자 대를 이을 유일한 적통 왕손이었기에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 나라의 축복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의 각별한 애정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일찍이 세자로 책봉되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린 홍위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빛났고 그가 머무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 보였죠. 참으로 밝고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학문과 예술에 능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군주였지만 병약한 체질 탓에 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도 어린 세자 홍위의 미래를 걱정하며 애틋한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죠. 나의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는 애절한 유언을 남기고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선은 위대한 세종대왕의 시대에 이어 문종이라는 유능한 왕을 잃었고 이제 겨우 12살의 어린 세자 홍위가 그 무거운 왕좌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국상이 끝나고 어린 단종은 엄숙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왕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어린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과 그의 숙부인 수양대군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과 조정 대신들을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깊이를 알 수 없는 속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새싹처럼 연약한 어린 왕과 그를 둘러싼 노회한 권력자들. 조선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희망으로 가득 찼던 단종의 탄생은 이제 불안과 연민의 그림자 속으로 서서히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을 둘러싼 불안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습니다. 선왕 문종 임금께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궁궐을 맴돌았을 뿐이었죠. 이제 막 걸음마를 때려던 어린 왕의 앞에는 거대한 권력의 파도가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나뉘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한쪽은 병약했던 문종 임금이 어린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배치한 노련한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그 중심에 서서 어린 단종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온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반대편 다른 한쪽은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왕실의 종친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조카를 위하는 듯했지만 그 속내는 왕위를 향한 뜨거운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이 소리 없이 움직이듯 수양대군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김종서와 황보인, 즉 어린 단종을 보좌하는 핵심 세력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이들을 제거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함께할 인물들을 조용히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요. 한명회, 권람, 홍달손 같은 점고 야심찬 책사들이 그의 주변에 그림자처럼 모여들었죠. 이들은 수양대군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비책들을 밤늦도록 논의하며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미가 정교한 거미줄을 한 땀 한 땀 치듯 수양대군은 자신의 세력을 촘촘하게 구축하며 단종의 보좌 세력을 서서히 고립시켰습니다. 어린 왕은 여전히 대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듯 보였지만 그 방패는 점점 더 얇아지고 위태로워지고 있었죠. 궁궐의 밤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고
작은 속삭임조차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역사에 피바람을 몰고 올 비극적인 사건이 예고도 없이 터지고 맙니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계획을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계유정난입니다. 그날 밤 한양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섬뜩하고도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죠. 수양대군은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영의정 김종서는 어린 단종을 지키는 핵심 인물이었기에 그의 제거는 수양대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였을 겁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군사들의 칼날 아래 노쇠한 김종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핏자국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번져가며 그날 밤의 참혹함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황보인을 비롯한 단종의 주요 보좌 세력들 역시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숙청이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일순간 혼란과 공포,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였죠. 다음 날 아침 궁궐에 들어선 수양대군은 싸늘하고도 예리한 눈빛으로 어린 단종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선명한 칼이 들려 있었고 그 뒤로는 무장한 군사들이 위압적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충격과 극심한 두려움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떨었을 겁니다. 자신의 숙부가 자신을 지켜주던 충신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돌아온 그 잔혹한 모습에 말이죠. 수양대군은 단종 앞에서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꾀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보고를 올리며 마치 자신이 왕실을 구한 충신인 양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혹한 눈빛과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세 앞에서 누구도 감히 그의 말에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이제 조정의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완벽하게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제 허수아비처럼 껍데기만 남은 왕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조선의 운명은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깊은 미궁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깊은 미궁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린 단종에게는 어떤 길이 남아 있었을까요? 수양대군의 칼날 같은 권세는 이제 궁궐의 모든 숨통을 조여왔고 왕실의 종친들과 대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죠. 조정의 모든 논의는 수양대군의 뜻대로 흘러갔고 단종의 어명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꼭두각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단종의 마음은 얼마나 황량했을까요? 그는 이제 차가운 궁궐 안에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 자신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력감에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한때는 찬란했던 왕좌가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대신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충심 대신 수양대군의 눈치를 살피는 기회주의적인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단종은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고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며 슬픈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양대군 측은 단종에게 광위를 선위하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어린 왕으로는 혼란한 시국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그 속내는 왕좌를 향한 노골적인 욕망이었습니다. 단종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변에는 그를 지지하고 보호해줄 세력이 전무했습니다. 오직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단종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1455년 윤 6월 11일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어린 단종은 수많은 신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옥새가 지닌 무게는 단순한 권력의 상징을 넘어 한 어린 왕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나는 비극적인 운명의 무게였을 겁니다.
왕위를 선위하는 단종의 얼굴에는 체념과 슬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차가운 침묵만이 그날의 비극을 증언하는 듯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렇게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종은 이제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상왕이라는 칭호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 쓸쓸하고 협소한 처소로 거처를 옮겨야 했으니까요. 한때는 조선의 중심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림자처럼 변두리로 밀려난 것입니다. 화려했던 골룡포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수많은 시종 대신 몇몇의 사람들만이 그를 따랐을 뿐입니다. 궁궐의 모든 문이 그에게 닫히는 순간 단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불안감은 상왕으로 물러난 단종을 향해 계속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었죠. 권력은 한 번 손에 쥐면 놓기 어려운 마약과도 같아서 단 한 점의 위협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종의 존재 자체가 세조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세조는 상왕 단종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상왕의 자리마저 위태로웠던 단종은 결국 강원도 깊은 산골,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용상에 앉아 조선을 다스리던 어린 왕은 이제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고 차가운 강물이 굽이치는 낯선 땅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겹겹이 쌓인 산세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단종의 하루는 끝없는 고독과 불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바람소리마저 자신의 운명을 비우는 듯 들렸을까요? 아니면 혹여 자신을 잊지 않은 이들이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까요? 그는 그저 멀리 보이는 강물과 산봉우리를 벗삼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향한 충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은 어린 왕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건 계획을 세웠죠. 이들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그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이들의 계획은 안타깝게도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고 세조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복위운동에 가담했던 수많은 사람이 잔혹하게 신문받고 처형당했으며 이들의 가족들마저 비참한 운명을 맞아야 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이 사건은 세조의 왕권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었을 겁니다. 세조에게 단종은 이제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상황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복위의 불씨를 지피는 듯 느껴졌을 테죠. 결국 세조는 비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피바람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어린 단종에게 죽음을 명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고뇌했을 세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기에 망설임 없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일까요? 그 진실은 역사의 장막 뒤에 영원히 가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영월의 방에서 단종은 홀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17살의 짧은 생, 그에게 허락된 것은 왕의 화려한 삶도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행복도 아니었죠. 오직 고독과 좌절,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던 순간 조선의 한 시대가 눈물과 함께 저물었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과 인간 욕망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의 증거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인 장릉은 오늘도 영월의 고요한 산자락에 자리하며 그날의 비극을 묵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가진 양면성,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죠. 오늘날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종의 짧고 비극적인 생애가 후대의 길이 기억되는 이유는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인간적인 비극이기 때문일 겁니다. 조선 왕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은 단종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이후 조선을 뒤흔든 또 다른 왕실 비극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